66세 은퇴한 아버지 박노인은 매일 아침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시선은 늘 식탁 위 가계부로 향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아내의 노령연금을 합쳐 176만 원, 여기에 생활비, 약값, 손주 용돈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것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쉴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학원비, 결혼식 비용, 전세 보증금. 대부분은 아들 민수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나이 40에 돌아오는 것은 서운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는 끓인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준호 학원비가 조금 밀렸대. 박노인은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해결해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제 가정사에 굳이 그렇게까지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관여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도움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국을 국그릇에 더 떠주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마음 속에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어린 민수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내려오던 장면. 학원비를 대느라 지갑이 텅 비어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공부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라며 라면을 끓여주던 젊은 날. 그리고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퇴직금과 비상금을 다 털고 부족한 돈은 친구에게 빌려야 했던 순간까지 내가 너를 위해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간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박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좀 쉬어라.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언제까지 제 인생 간섭하실 거예요? 숨 쉴 구멍이 없어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박노인은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숨 쉴 구멍이 없다는 항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던 공사판, 라면 국물 냄새, 장롱 속 봉투. 늦은 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박노인은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장부처럼 숫자를 세고 있을까?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듯 손끝으로 창틀을 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아내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놓아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다만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키운다는 마음보다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민수와의 갈등이 있던 날 이후 박노인의 마음은 며칠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한마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속 반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간섭을 한 걸까? 아니면 도와준다는 내 마음이 잘못 전해진 걸까? 며칠 뒤 공원 벤치에 동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건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자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김 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내 아들 말이다. 내가 뭘 하라고 하면 귀담아 듣질 않아. 이젠 부모 말이 통하지도 않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내 딸도 그래. 결혼할 때 내가 집 문제 얘기했더니 아빠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더라니까. 내가 돈도 보태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보다 그런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 박노인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겉으로는 웃어 넘겼지만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들 똑같구나.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원망뿐이지?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박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왜 그렇게 예민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민수는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키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그의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평생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아내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알아가야 한다고?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 민수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다. 라며 컴퓨터공학을 권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억지로 전공을 바꿨지만 공부 내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과 신혼집, 민수와 며느리는 직장과 가까운 신도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값이 싼 곳이 낫다며 외곽집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갔지만 출퇴근 스트레스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손주 진로 문제, 최근에는 손주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자 체육 특기생이 낫다. 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단호하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공통된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늘 더 많이 살아봤으니 내가 아는 게 맞다. 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아들의 삶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박노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당신도 기억나죠? 결혼 초기에 우리 아버지가 뭐든 간섭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듣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살던 전셋집 계약을 두고 장인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하던 장면. 그때 느낀 서운함과 무력감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래, 나도 답답했었지. 그런데 내가 똑같이 아들에게 그러고 있었구나.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늘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는 알아가야 한다는 건가?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나무잎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지켜보는 거다. 이제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민수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야겠다. 박노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노인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그렇듯 자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김 씨가 먼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 말이야. 그림 그렇게 잘 그려서 미대까지 보냈는데 지금은 카페 사장이야. 그 비싼 등록금, 학원비 다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이 길을 택했지. 처음엔 속이 상했어. 이럴 거면 왜 미대를 갔나 싶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달라. 그 애가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걸 보니 괜히 내가 괴로워했던 것 같아. 옆에 있던 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음대 나왔지. 피아니스트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회계사야. 음악은 취미로만 해. 처음엔 허탈해서 크게 싸우기도 했어.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키는데 그게 왜 실패냐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 박노인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표정은 애써 덤덤했지만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공감이 올라오다가도 그 많은 돈과 노력이 아깝지 않나? 하는 서운함이 따라붙었습니다. 동시에 혹시 우리 민수도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김씨 딸이 미대 나와서 카페 한다더군. 그런데도 참 행복해 보인다네. 아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아이들은 돈보다 마음 편한 걸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 말에 박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을빛이 구름 사이로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늘 정답이 있다고 믿었지.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결혼, 집, 손주. 그런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 그날 밤 박노인은 민수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는 일이 마음에 드니?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선택했다.
는 아들의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길이 따로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버티는 그 모습이 존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박노인은 일기를 꺼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자식에게는 그것이 삶의 정답일 수 있다. 행복은 부모의 잣대가 아니라 자식이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생각에서 조금 물러나 이제는 알아간다는 새로운 마음이 그의 가슴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요즘 들어 아들의 태도가 왜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지는지 곱씹곤 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도와주려는 마음뿐인데 왜 민수는 간섭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걸까?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저녁 텔레비전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바로 자율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넘어가면 자식은 숨이 막히는 걸 느낍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율성. 그렇다면 나는 민수의 선을 이미 넘어섰던 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아내와 산책을 하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민수 숨통을 막아온 건 아닐까 싶어. 도와주려 했는데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걱정을 해요. 민수가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지만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순간 그 애는 더 무력해질 수도 있죠. 당신은 책임을 덜어주려 했겠지만 민수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간 게 오히려 그 애의 길을 꺾은 거라면 며칠 뒤 민수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박노인이 카드를 꺼내자 민수가 재빨리 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괜찮다. 아버지가 계산하지. 민수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제 체면도 좀 지켜주세요. 그 순간 박노인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켜야 할 체면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집을 샀냐? 며 핀잔을 주던 장면. 그때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다시 가슴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나는 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아들에게 되물림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박노인은 책장에서 묵은 심리학 책을 꺼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책을 덮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힘을 가지는 거구나. 이제는 놓는 법을 배워야겠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데 더 마음을 써야겠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새롭게 배우는 길.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손주 준호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고 민수 부부도 바쁘다며 외출했습니다. 조용한 거실, 블록을 쌓던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늘 화난 것처럼 보여요? 순간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도 민수의 지친 얼굴이 그렇게 비쳤다는 사실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하다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랑 엄마 지키느라 힘들어서 그래. 화난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박노인의 속은 허전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말, 그것은 젊은 시절 자신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 묵묵히 책임을 짊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아버지가 자꾸 도우려 했던 건 내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는데 혹시 내 체면을 더 무겁게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 민수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막힌 듯 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움보다 믿음을 원했어요. 부족해 보여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했어요. 그 순간 박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뭔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아들은 정작 믿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도 대화를 듣고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가끔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랑 저는 우리 방식대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저희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에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아들 부부가 부모의 간섭이 아니라 부모의 신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아빠가 웃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박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일기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손을 뻗어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보며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늘 내 기준대로 끌어당기려 했다는 걸. 이제는 민수를 믿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정성껏 만든 잡채와 갈비찜이 놓였고 손주 준호는 신나게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노인은 아들에게 일과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고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아들의 표정만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박노인은 순간 예전처럼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대신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된다. 아버지는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 하나가 박노인의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그림 공책을 들고 와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그렸어요. 종이에는 엄마, 아빠, 자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 얼굴이 크게 웃고 있었는데 준호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오늘 웃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렸어요. 박노인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주려던 건 안정된 삶이었지만 아들이 진짜 원했던 건 웃을 수 있는 여유였음을 아이의 그림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돈보다 믿음을 더 원한다는 걸.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박노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일기를 꺼냈습니다. 펜을 움직이며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믿음은 잔소리보다 강하고 침묵은 억지 충고보다 깊다. 창문을 열자 가을밤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아버지가 널 앞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마. 그것이 진짜 사랑이더라. 다음 날 아침 그는 커피를 내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식탁 위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지만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을 믿어주는 마음이구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간섭과 걱정으로만 이어졌던 부자 관계가 이제는 신뢰와 존중으로 바뀌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믿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